자, 다음은 우리 나 진짜 이거 보고 난 일본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이 뉴스를 이제 식당에서 어젯밤에 늦은 저녁을 먹다가 봤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제 YTN 뉴스가 나오는데 그 뉴스 목소리는 안 들려. 앵커 음성이 안 들리면서 자막만 봤어요. 하늘 누가 변제해도 차이 없어. 요 자막을 쓰면서 뉴스 보도를 하는데 거기에 뭘 사진을 올려놨냐면 네. 태극기를 들고 있는 그 위안부 할머니의 웃는 모습을 그 배경 사진으로 깔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듣는 음성하고 화면만 보니까 난 저 할머니가 저렇게 말씀하신 줄 알았어. 그렇네. 누가 주더라도 금전적으로 돈만 받으면 만족감은 똑같다라는 얘기를 난 그 할머니가 한 줄 알았어. 네. 근데 뉴스에 진짜 이렇게 편성을 해요. 이 악질적인 놈들이. 편집. 응? 그렇지. 편집을 그런 그림을 써갖고 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나는 할머님을 욕할 뻔했어. 근데 야, 진짜 이거 돈 준다고 저런 돈을 받아야 되나? 이게 정부가 한 얘기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편집하는 거야말로 진짜 악마의 편집인 거죠. 작가님처럼 이제 식당에서 YTN이나 연합뉴스 많이 틀어놓잖아요. 그걸 또 이용한 거일 수도 있어요. 보통 소리를 못 듣고 그냥 자막이랑 자막이랑 화면만 화면만 보니까. 자, 인장 내용부터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공탁이 불가하다는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죠. 그 이의 신청서를 보면 일본 가해 기업이나 한국 정부 중 어느 쪽이 변제하더라도 채권자가 동일하게 금전 채권에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돈 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그렇지. 입장입니다. 세상에 이런 논리가 어딨어. 돈 받고 꺼져잖아, 지금. 우리 국민한테. 돈 줄 테니까 끄지세요. 짜지세요, 이거잖아요. 돈만 주면 처마다도 된다라고 하는 맥값 주고 사람 패던 하나나 네. 아니면 그 영화 속에 나오던 그 재벌로 나왔던 그 친구 그 대사 연기가 생각이 나요. 이게 돈 주면서 자, 이 돈 드렸으니까 좀 맞읍시다. 이거 있잖아. 어우, 똑같은 거 아니야, 지금 이거 하는 돈을 얘기가. 당장에 매달아 놓고 돈 준 만큼 때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나 돈 안 받고 차라리 1원에 한 대씩 네. 주워 팔면 더 좋겠어요. 이런 돈을 받을 바에는. 근데 이런 얘기를 일본 정부가 할 수도 있고. 아니, 예를 일본 들어 정부가 뭐, 해도 일본을 졸라게 욕할 사안입니다, 이거는. 일본 정부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극우론자나 조국순 같은 애들이 했다 그러면, 그것들은 사람 아니니까 라고 보겠는데. 사람 아닌 거지, 지금. 정부가 법원에 내는 공식 입장이, 돈만 주면 되지, 누구 돈이면 어때라는 게, 이 우리나라 정부의 인식이라는 게, 난 이게 너무 충격적인 거라는 거예요. 사과를 요구했거든요, 이분이. 사과를 요구했는데, 이게 뭐라고 지원재단이.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따라 어느 누구도 사과를 강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나도 그 얘기도 그때 자막에 야. 같이 나와서 할머니가 한 얘기인 줄 알았다니까. 제정신인가? 일본 가해 기업의 사과를 강제할 수 없다는 거를 우리 헌법에 가져와가지고 한다고? 제정신 그러니까 아니야. 우리 제정신 헌법이 일본 애들의 인권과 마음의 상처까지도 보듬어주고 있는 거야. 판결금을 채무자로부터만 받아야 한다는 건 법 감정의 문제일 뿐이다. 아니 이런 식으로 따지면 야.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대리징역도 살겠어. 누가 살든 뭔 상관이야? 뭔 상관이야? 한 놈만 징역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저 대신 얘가 살 거예요. 제가 살기로 했습니다. 이러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누가 살든지 간에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살면 법으로 처벌받는 거 아니야? 이거랑 뭐가 달라? 거기에 와. 이거 공탁 공무원의 이게 공탁 불수리 판단으로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문제 해법이 무용지물이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은 국익에도 현저히 반한다. 무슨 국이? 응? 나는 진짜 아니, 우리나라, 누구의 국익, 어느 나라의 국익을 우리나라 얘기하는 국민이 받은 상처는
어떻게 누가 그러면 해결해 주는 거야? 우리가 도대체? 피해자인데. 그거 감정의 문제라잖아. 네 감정 네가 다스리면 되는 거고. 그냥 돈 받고 꺼져 그냥. 돈만 주면 됐지. 그건 감정의 문제니까. 네가 억울하고 네 인생이 후회되고 그게 피가 맺혀서 한 맺힌 거 그거는 돈이면 되잖아 돈. 이 논리 아니에요. 그건 감정의 문제라니까요. 채무자 본인이 직접 변제하는 경우나 제3자가 변제하는 경우나 채권자가 동일하게 금전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너무 김건희스럽고 최은순스러워요. 어? 아니 누가 돈을 달라고 했어요. 걔네들한테 합당한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과도 요구하는 거고. 이거는 말로 넘어간 게 아니라 법원의 문서로 남는 말하자면 의의 신청문에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의의가 아니고 이렇게 또 토를 다 감사합니다. 이 신청에 대해서 이게 기록문으로 남은 거기 때문에 이건 우리 정부의 흑역사예요. 흑역사. 지워지지도 않아 이제 이거는. 우리 정부라고 하지 말아요. 문 정부. 윤석열 정부. 그렇다고 윤석열이 있다고 해서 이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닙니까? 네. 이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그냥 윤석열만 우리 게 아닌 거고요. 그래도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우리 정부를 되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깜빵 갈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 정부에서는. 이 정도로 우리가 친일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저께 또 충격을 줬던 오염수 조기 방류 요청 보도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진위 파악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지가 안 했다고 여당 의원도 정부가 미쳤나 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공식적으로 이거를 우리 정부가 문제시 삼거나 이 부분에 대한 진상조사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는데요. 그 한국 여당이 일본 측에 총선 전 핵폐수 방류 요청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해당 내용을 부인했고요.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다는 말만 일관했습니다. 이 사실관계가 이게 나중에 이제 추가 질의 내용을 보면 뭐냐면 그러한 의원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사실관계가 아니에요. 아사히 신문이 이런 보도를 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야. 아니 했다고. 아니 그걸 했다고 하는데 나와 있다고. 아니 제가 못 봐서요. 보고를 못 받아서요. 제가 아사히 신문에 왔는지 확인해 볼게요. 그게 아니고 이런 말을 했던 행위나 이런 회의라든지 이런 결정이 내려져서 얘기가 된 거에 대해서 들은 게 없냐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환경부기 때문에 이런 그 관계기관 대책회의, 우리 흔히 말하는 TF에서 들어가 봐서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했는지도 모르겠고, 환경부가 나서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야 되는 의무는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거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부나 여당이 요만큼이라도 뭔가 있으면 무조건 고소고발합니다. 안 하잖아. 아사히 신문에 대해서 뭐 한다고 법적 조치한다고 했어? 한 적도 없어요. 예전에 박근혜는 그래도 조선일보는 놔두고 산케이를 건드려가지고 문제였지. 여기는 저 일본한테는 한마디도 못해. 그럼 박근혜는 그 기자 갖다가 구속도 하고 출국 금지도 시키고 뭐 하는 척이라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는 그래도 조금 덜 친일 같았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조선일보를 받아 썼는데 그거를 산케이가 썼다고 막 정윤회랑 같이 산케이를 썼다. 잡아넣었지. 산케이. 그래서 조선한테는 약하지만 그래도 산케이는 좀 잡나보다 했거든. 이 정부 안에 있는 들은 네. 아예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어제 국짐의 이미자 의원이 이게 무슨 사실이야. 우리 정부가 그런 얘기를 미쳤다고 해요. 라고 그런데 옆에 있는 애가 난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그 아사히 신문도 뭐라고 했냐면 비공식적으로 여당에서 했다고 했거든요. 그럼 결국 정부가 아니야. 정부가 아닌 거는 그렇지. 정부가 아니고 공식이 아니라 국짐이 총선에 유리하기 위해서 이 빨리 털고 가자니까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박구현 차장도 와가지고 정부가 언급할 수준의 기사가 아니다. 자기가 정부에서 언급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했잖아. 이게 국짐 이 정치권에서 한 새끼들은 거니까. 총선밖에 모르는 거고
총선에 이기기 위해서는 이게 올해 안에 터져가지고 문제가 돼갖고 내년 4월쯤 가서는 국민들이 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한 번만 뿌리고 갈 거면 모르겠지만 뿌리게 되면 이제 계속해서 관심이 몰리고 피해 상황이 몰리고 가는 거지. 우리가 일본이 방류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기하고 잊읍시다. 그러고 말 것 같아? 방류되는 순간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환경운동가들이, 그린피스들이 그 앞바다에 나가가지고 방류 반대를 하고 거기서 샘플을 뜨고 그런 활동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세계의 주목을 받을 거라고. 그래서 일본이 감히 생각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방류를 강행한다고 치면 오히려 초반 강행 이후에 이 이슈가 더 확 터질 수 있다니까. 이게 이제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지만, 왜냐면 선제로 못 막은 건 기분 나쁘지만 처음에 조금이라도 그 앞바다에 방류 물질이 흘러나왔을 때 이때 증거를 찾을 수가 있잖아. 세계의 사람들이. 지네들이 세계로 흘러가라고 바닷물에 뿌렸으니까. 그럼 그 앞에 보트들 빽빽하게 하는 거고, 우리도 가갖고 현장에서 샘플 떠가지고 확인하면 돼요.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지금 룬 대통령이 미국에 갔지 않았습니까? 그러게. 그래가지고 백악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오염수가 이거 삼국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백악관하고 일본은. 근데 우리 정부만 아닌데 이러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얘기도 안 한다는 거야. 네. 논의하지 않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이 알아서 하세요. 사실 저희는 뿌려주셔도 감사해요. 우리가 감히 네. 어찌 논의를 하겠습니까? 얘는 기시대가 침 뱉어주면 성수라고 받아먹는 놈이야. 이씨. 에이. 네. 아이, 지금 아니, 그래요, 미국하고 진짜. 일본이 오염수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만 아니라고 하면 그럼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미국이 거짓말했어? 백악관이 거짓말했어? 근데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내용이에요. 미국이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뭐 방류 반대 의사를 내놓지는 않았지만, 외교적으로요. 이건 공식적으로 백악관이 발표를 했으니까, 오염수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는, 물론 우리랑은 안 하고 일본이랑 하겠지만, 미국 안에서도 이게 문제가 확대되는 거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결국 후쿠시마 때 있었던 오염수 발생이 미국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도 환경단체가 꾸준히 주장하고 있고, 결국 미국도 언젠가 영향을 받는다라는 부분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이게 공론화돼 갖고 터지면 미국 외교 입장에서도 이게 좋은 게 아니거든. 더군다나 미국 같은 데는 일단 해안선이 우리랑은 비교도 안 되게 넓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를 피해로 산정해 버리게 되면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만일 일본이 방류한 핵폐수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미국 해안에서 검출이 됐다. 또는 스트론튬이라든지 이런 게 진짜로 미국 해안에서 나오면 미국 국민들은 바로 변호사 삽니다. 그럼 그걸 누구한테 때리죠? 일단 미 정부한테 때려요. 우리랑은 틀려. 니들 왜 안 막았어? 일본이 한다 그랬을 때 이런 결과 예측 못했어? 사실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선거에서 특히 이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다 해변 쪽에가 민주당 저기잖아. 바운더리잖아. 캘리포니아를 비롯해갖고 이쪽도 양쪽 해안 쪽은 민주당, 내륙 쪽은 공화당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 이번 임기 안에만큼은 하지 말아라 라고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외교적인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일본한테 제발 좀 침뱉어줘! 제발 좀 뿌려줘! 라고 애원을 해도 이게 쉽게 될 일은 아니라는 거야. 모르고 지나갈 수 없을 만큼 국제적인 여론이 형성됐다는 거고, 또 미국도 그냥 이걸 받아서 하기는 힘들어요. 사실 미국이 일본하고 이거를 조율하는 이유는 이것도 원자력 마피아들한테 말하자면 로비를 받아갖고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이 구상하는 큰 틀은 앞으로 원자력 발전 사업에 있어서 설계와 기술 영역은 지들이 하고 생산과 설비는 대한민국이 하고 폐기물은 일본이 처리하는 요런 방식으로 서로가 분담을 해갖고 이걸 파트로 갖고 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미국 안에 제조업도 없고, 그리고 미국 안에도 지금 폐기 못하고 있는 이 핵 폐기물들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면적이 넓다고 하지만 영원히 그거를 가둬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기 네. 때문에 처음에 네바다 쪽에다가 어디로 얘기가 튀지? 핵 저장소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네. 이게 20년이 넘도록 안 돼요, 진행이. 그래서 그랜드 캐년에다 못 돌아가고 했다가 로키 산맥에도 해봤다가 여러 군데 해봤다가 안 돼서 마지막으로 찾은 대안이 카나다였어요. 카나다에다가 묻자. 근데 뭐 카나다 사람은 뭐 바본가? 네, 결과적으로 나중에 카나다에서도 지금 반대 운동이 시작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거를 스스로 내가 떠안을게. 세계의 모든 이 핵폐기 똥들아 나한테 오거라 할 수 있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단 말이지, 현재로서는. 그리고 이게 큰 사업 될 줄 아는 거고. 특히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세요. 이게 팩트인데 3, 4호기 안에는 일본하고 미국이 합자로 연구하던 이른바 재활용 원자로 우라늄을 활용한 새로운 연료 시험이 진행 중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실험을 진행하던 과정 중이어갖고 1, 2호기가 터졌는데도 셧다운을 못 시킨 거고 그 설비까지 망가지면 일본이 책임을 못 지니까 결과적으로 터져가지고 지금 같은 사태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1, 2번기는 손도 못 대고 있는 상태에서 3, 4번기는 깔끔하게 다 치웠다는 거야. 이게 지금 있는 후쿠시마 사태를 비롯한 일본 원자력 사업의 배후에는 그냥 미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혼자 다 욕을 처먹을 상황이면 방류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게 국제적인 이슈로 확대되고 올라가서 이슈가 되면 이게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가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제를 요구할 거라는 거지. 최소한 자기 정권 안에서 이 똥을 쓰려고는 안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그 한미일 회담 지나고 나면 성렬이가 에이 틀어도 되죠, 풀어도 되죠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당분간 자제해. 다른 대안이나 여론 분위기가 바뀔 때까지 좀 참아라고 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거 말한 사람이 커트 캠벨 미 백악관 국가안보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이거든요. 오염수에 관해서 한미일 삼국 모두 논의가 있어 왔다. 그리고 기시다 후모 일본 총리가 NHK 방송에 의하면은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거를 개별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방류 계획을 설명하고 이해를 요구할 거다. 이렇게 되면은 방금 그 기사를 기시다가 우리한테 설명하고 요구할 거다라는 걸로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한테 그거 할 필요가 없어. 그냥 하고 싶으면 하는 거야. 미국한테 이거를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의미로 이거를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한일 미일 개별 회담에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국이 해! 라고 해주면 형 진짜 나 믿고 한다? 이렇게 가는 거고 야 지금 하면 안 돼. 내년 대선 끝나고 해. 그러면 1년 연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발표가 나오겠죠. 그러면 또 우리 언론이 윤석열이 1년 연기를 받아왔어요, 여러분. 이 개소리 드립을 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미국 얘기를 하니까 우리 친일파를 인증해준 미국입니다. 백악관에서 윤석열의 일본관에 대해서 네. 난 그래서 깜짝 놀랐어. 한국일보가 단독으로 이 기사를 낸 줄 알고 한국일보가 미쳤구나. 왜? 한겨레보다 센데? 왜? 이러고 착각할 뻔했는데 이걸 백악관에서 한 소리였어요. 백악관입니다. 미국 백악관 외교안보 공보 책임자가 총출동해서 한일 관계 개선이 이번 정상회의 개최의 원동력이 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교ing의 8.15 경축사도 소개했고 또 교ing의 부친이죠. 윤기중 씨의 일본 체류 경험까지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아름다운 나라를 인식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사랑에 빠졌다. 예. 미친 것 같아요. 그거 보면 그 일본 패전 이래 네. 친일파가 돌아가신 것도 참
뭔가 운명적인 8.15에. 8.15에. 운명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들어봅니다. 후퍼 NSC 인도태평양 전략국장이 윤 대통령 최고 광복절 기념사에서 한일을 근본적 파트너로 규정했다. 연설은 놀라웠다. 이는 일본과 역사적 긴장이 고조됐던 과거와는 대조되는 것이다. 그리고 윤기준 교수의 별세사시 언급하면서 고인은 1967년 교환학생으로 일본을 방문해 일본 및 일본 국민들과 사랑에 빠졌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한국과 일본은 공존해야 한다고 믿게 됐다. 나는 그 음모론자인가 봐요. 이런 기사를 들으면 네. 기사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일본 국민과 사랑에 사랑에 빠졌다 빠졌다. 얘기가 윤석열 모친이 일본 사람이라는 설을 붉은 설? 미국이 제기한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들린다니까? 그러니까 나만 이상해? 윤석열의 부모님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모르잖아. 외에는 사진도 이번에 처음 봤어요. 어. 네. 아니 아버지는 그때 뭐 그때 같이 손잡고 투표할 투표하러 가고 때 했어. 나왔는데,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얘기가 사실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했거든요. 그래서 일본 국민과 사랑에 빠졌다 이 얘기가 그러니까 나도 순간 내가 잘못 봤나라는 생각했거든요. 거기서 사랑을 만난 건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반일본인을 지금 대통령을 뽑았다. 그래서 뭐 수구 초심이라고 이런 치욕적인 그런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이 뭐 일본 아니, 여자와 사랑에 미국이- 빠질 수 있지? 그럼 미국이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표현이 좀 이상하잖아. 일본과 사랑에 사랑에 빠졌다. 빠졌다. 그럼 내가 거기서 그냥 그냥 일본 문화를 좋아하나 보다라고 그렇죠. 끊으려고 했는데 일본 국민과 사랑에 빠졌다. 그러니까 일본 국적의 누구하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지, 나는. 난 그렇게 생각했다고. 미국이 그렇게 기사를 써서. 근데 일본 국민들과인데 보니까 여기 기사에 보면은 원문을 봐야 돼. 일본 국민들과 사랑에 빠졌다. 들이야 또? 한둘이 아닌 거야. 오호! 한둘이 들이야 아니야. 또? 큰일 났어 이거. 누가 또 내가 니엠이다 이런. 쟤 뭐야? 너 뭐니? 윤석열이 참, 윤석열이 형제가 있었나요? 그러게요. 외동인가요? 몰라요. 갑자기 우리가 너무 우리 대통령인데 네. 가족 관심 관계를 없어요. 너무 모르네. 우리가 관심이 없었네. 어. 네. 큰일 날 뻔했네. 국민들과 사랑에 빠졌다고 합니다. 꼭 뭐 여자끼리만 사랑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 어? 자, 여기까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여기까지 하고 네. 아니 여기 이것만 뭘 또 하려고 지금 2부 할 것도 많은데. 뭐 이메뉴얼 대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달 말 후쿠시마 가서 생선이 포함된 저녁 식사를 할 것이다. 라고 꼭 잡숴요. 가급적이면 현장에서 그 바로 낚시해서 네. 저기 방류 시점 앞에 있는 거기 우럭이 그렇게 실하거든. 얼마든지 네. 많이 세션 드세요. 우럭. 네, 그거 한번 해 떠서 잡숴봐. 네. 요게 빠른 속성이면 일주일 걸리고 조금 오래 걸려도 3개월 안에 바로 맛이 가더라고. 네, 꼭 한번 잡숴 보시고 인증사를 안 올리면 너는 아주 폭격 맞을 줄 아세요?